한참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1시간쯤 앉아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면 크게 나눈 이야기가 없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잠깐 했고, 어디가 요즘 좋지 않다는 말을 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겨도 둘 중 누구도 서둘러 다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무언가를 꺼내야 할 것 같은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가 점점 드물어집니다. 만남이 많아도 편한 자리는 줄어들고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늘어납니다.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화제를 찾게 되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로해집니다.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편한 사람.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멀어지지 않는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둘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같이 있어도 말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를 애써 꺼내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길에 오늘 좋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침묵이 생기면 누군가 서둘러 채웁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자체가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맞추려다가 지친 겁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침묵을 버텨줍니다. 말이 끊겼을 때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화의 한 형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굳이 무언가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반대로 말을 항상 이어가야 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됩니다. 처음엔 화제가 많아 자연스럽지만 나중엔 무언가를 맞춰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고 연락이 조금씩 뜸해집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도 서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생깁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침묵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많은 사람보다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계속 채워줘야 하는 관계는 결국 비워집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꺼내서 묻지 않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바로 물으면 막상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걱정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물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여도 그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와도 그대로 둡니다. 괜히 캐묻지 않고 말을 길게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같이 지킵니다. 그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듣는 것도 좋고 위로를 받는 것도 고마운데 그때그때 설명해야 하고 반응을 봐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씁니다. 힘들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묻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말하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털어놨는데 반응이 너무 크거나 이후에 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다시 꺼내거나 그 뒤부터 볼 때마다 그 일을 먼저 묻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말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한번 물어봐 줬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 않고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 더 깊이 남습니다. 세 번째, 형편이 달라졌어도 말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자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살짝 조심스러워지거나 대화가 짧아지거나 전보다 먼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씩 달라졌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형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말 거는 방식이 전과 같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 말투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 사정을 언급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눈빛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고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그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낍니다. 달라진 것을 느끼면 스스로도 위축됩니다. 말수가 줄고 먼저 나서지 않게 되고 그 모임이나 그 사람과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말을 건네니까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일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기 드문 태도입니다.
형편이 달라졌을 때 연락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계속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오래 연락이 없었다가 다시 만나도 그 사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 닿으면 보통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나 서로 나는 왜 연락을 못했냐는 해명 같은 이야기가 앞에 놓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말들이 오히려 어색함을 키웁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사과해야 할 것 같고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납니다. 잘 지냈어요? 한마디 하고 바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지 묻지 않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태도 하나가 다음 연락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연락하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다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먼저 연락한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냥 조용히 시간이 더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백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연락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도, 동네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오래 못 봤다는 것을 문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느슨하더라도 이어집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꼭 자주 만나는 덕분은 아닙니다. 오래 비어 있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강요하면 다음엔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둘만 있을 때 나눈 이야기가 다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으로 다시 듣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로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조심스럽게 꺼냈던 이야기, 그냥 흘러가듯 했던 말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말을 덜 하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변화입니다.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느 선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벼워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만나고 인사하지만 안으로는 거리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 것을 들은 것으로만 둡니다. 집안일로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이야기가 다른 모임에서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말은 그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털어놓고 나서 뒷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다시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신뢰를 만듭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됩니다. 한번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6번째,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왠지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하게 됩니다. 약속 자체가 부담이 되고 연락이 와도 선뜻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그걸로 끝입니다. 무언가를 도와줘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뭔가 갚아야 한다거나 이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있겠다거나 하는 계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친절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줬으면 나중에 뭔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그게 안 되면 서운해집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져도 그걸로 끝입니다. 카페에서 잠깐 마주쳐 이야기를 나눠도 그게 전부입니다. 뒤가 없습니다. 만남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고 싶어집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있는 사람은 처음엔 친절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절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자리를 피하게 되고 약속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편한 자리가 아닐 수 있고 딱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면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놓치지 않고 곁에 두고 지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가볍게 두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이어가고 그렇게 닮아갑니다. 곁에 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노년을 잘 사는 일입니다.